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경제 상황, 금리, 인플레이션, 고용 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유명한 분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나눠봅니다. Another economic hangover after the pandemic is a sharp increase in the national debt. 30 years from now, it is projected to be $144 trillion, or $1 million per household. How do you assess the national debt? We mostly try very hard not to comment on fiscal policy and instruct Congress on how to do their job when actually they have oversight over us. But is the national debt a danger to the economy, in your view? In the long run, the U.S. is on an unsustainable fiscal path. The U.S. federal government's on an unsustainable fiscal path, and that just means that the debt is growing faster than the economy. I have the sense this worries you very much. Over the long run, of course it does. We're borrowing from future generations. It's time for us to get back to putting a priority on fiscal sustainability. And sooner is better than later. 와, 미국의 빚이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4 트릴리언 달러, 대략 한화로 4경원 정도. 와. 그런데 30년 후면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 144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한화로는 한 20경원 정도가 되죠. 가구당 100만 달러 빚을 지게 됩니다. 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부채에 대한 이자만 국방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제한 달러를 찍어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빚이 늘어날수록 돈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화폐의 가치는 종이쪼가리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야, 정말 심각한데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하드 자산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경제 상황에 신경을 써야 되나? 이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코인에 너무나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입니다. 18만 7천 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35만 3천 개. 와, 거의 2배. 쭉 보면 지난 거의 1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고용시장이 뜨겁다. 고용시장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죠? 긍정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고 일자리를 찾아가니까 경제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지난달에는 21만 6천 개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 뻥이었어. 상향 조정. 이러면서 33만 3천 개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대충 발표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바꿉니다. 정밀하게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더 많았네. 그러면서 11만 7천 개 일자리를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간만 더했더니 68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미래가 밝은 미국 경제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질 테니까 돈을 막 쓰면서 주식 가격,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만 우려스러운 건 경제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미국 대기업들이 감원을 한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합니다. 너도 나도 주위를 돌아봐도 망해 나가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거 혹시 미국 정부가 뻥치고 있는 건 아닐까?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 이게 사실일까? 완전 뻥은 아니겠죠.
그런데 약간의 포장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비농업 부문 이런 자료들은 기업 고용을 말합니다. 노동통계청 직원이 기업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 받으면 지난달 직원들 숫자가 어떻게 좀 늘었나요? 20명 파타임 그런 건 상관없고 됐어요 끊어요 하고 이렇게 끊고 20명 기록하고 또 다음에 전화해서 지난달 직원들 숫자 10명 추가 오케이 하고 딱 끊는 겁니다. 이 새로 추가된 일자리 어떤 일자리인지 중요하지 않고 몇 시간을 일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 고용 수치 그걸 발표하는 게 비농업 부분인데 가구별 수치가 있습니다. 가구별이라면 전화해서 지난달에 직장 못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번 달에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오케이. 그대로 제로. 잡았어요. 오케이. 1명 추가. 이렇게 체크. 여기도 잡았고 추가. 지난달에 비해서 몇 명이나 새로 일자리를 구했나. 이걸 발표하는 게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여기 파란 색깔 라인입니다. 이게 하우스홀드 임플로이먼트. 여기 오렌지 색깔 라인.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업 고용 수치. 두 개가 거의 똑같은데 살짝 다르죠. 이 차이가 이 파란 색깔 가구별 고용 수치에서는 지난달에 아까 누군가가 새로 일자리를 구했다면 이 사람이 맥도날드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버거킹 또 어디 세차하는 데 가서 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일자리 구했어요. 오케이 하고 1점을 줬어요. 그런데 맥도날드에 전화했더니 새로 1명 추가 버거킹도 하나 추가 그리고 세차장에서도 1명을 추가했어요. 3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미국의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일까요? 중간 어디쯤 되겠죠. 2023년 1년을 통틀어서 미국의 풀타임 일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파트타임은 80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파트타임이든 뭐든 늘었으니까 고용시장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바이든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핑크빛 미래만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아까의 그 노동력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생산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 색깔 라인이 일한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2023년에는 일자리 수는 늘었다는데 전체 일한 시간은 그렇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빨간 색깔이 생산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쭉 생산성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서비스도 더 좋게. 그렇게 되면 생산 단가가 내려갈 수 있겠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생산성의 향상 뒤에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부각되고 있는 AI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 제조 산업과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한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걸 좋은 디플레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쁜 디플레이션도 있죠. 어떤 게 나쁜 디플레이션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려서 밥을 못 사 먹습니다. 옛날에는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었는데 외식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다 해 먹어요. 식당 주인이 파리만 날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습니다. 식당 주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사 입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옷을 잘 못 사요. 그러면 옷가게 주인이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추겠죠. 10% 할인, 20% 할인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식당 주인도 가서 목욕탕에도 가고 또 쇼핑도 하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가게들도 결국은 또 가격을 낮추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런 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죽음의 소용돌이. 이게 무시무시한 디플레이션. 경제 공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초기에 이걸 차단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 침체로 가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니까. 자, 이렇게 나쁜 디플레이션과 좋은 디플레이션이 공존합니다. 좋은 디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그 규모가 작겠죠. 자꾸 그렇지만 커져갑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발전하면서 생산성을 올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현재 보여지는 디플레이션이 합쳐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미국의 실시간 인플레이션 데이터입니다. 12월, 1월, 2월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1월 달 수치를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게 발표된다 하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기에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3월 달은 좀 힘들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5월을 기대하고 있는데 5월에 하느냐 아니면 뭐 한 달 더 지나서 6월에 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하든 좀 일찍 하든 경제에 큰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완화 정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돈이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망해 나가고 다들 울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미국이 곧 망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다 길바닥에 앉을 것처럼 그런 예측이 참 많았는데 지금 여러 지표들을 보면 아까 그 고용 지표라든지 GDP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포장했기는 하지만 파타임이 많아졌다고 해도 전반적으로는 고용 수치가 올라갔고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도 그냥 지난 한 1년은 유지가 됐습니다. 아주 암울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만 잘하면 누군가 좀 어렵다고 그러면 좀 살려주고 좀 힘들 것 같으면 타이밍 잘 맞춰서 돈 퍼줘서 경기 부양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실제 미국의 고용 수치 그다지 건강한 건 아니다. 하지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테고 망할 테고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고 부동산은 불안불안하고 또 여러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미국을 견제하기도 하고 또 중국이 불안한데 그러한 여파가 미국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러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경제는 매우 불안합니다. 내일, 다음 달, 그 다음 달 더 살기 힘들어질 것 같고 장사는 더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녹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코인의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배가 고파도 1년 후에는 좋은 날이 오겠지. 좌절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선 후보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정책으로 살려냅니다. 하고 달콤한 약속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게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선 남겨놓고 누가 세금 더 내야 돼요.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뜯어 고치고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벌써 미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자가 국방비보다 더 많아졌는데 말 다 했죠.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완전히 다 뜯어고치고 구조 조정 이건 단기간에는 어렵다.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금 더 반전골을 붙여가면서 이 상황을 조금씩 연기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머니 프린팅 따다다다다다다닥 달러 프린팅이 이어지겠죠. 미국 문제만이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달러 찍어내면 다 맞춰서 찍어내야지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화폐 정책은 맞춰 나갑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의 사이클의 시작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한데 유동성 사이클에 비트코인 사이클도 맞춰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만의 선택이 필요한데 그 선택은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그러한 하드 자산을 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혁신에 맞춰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 나갈 건가, 조금이라도 더 인사이트를 갖고 거기에 발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 고민하면서 응원하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